안녕하세요. 전설의 현장을 찾아가는 최 PD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전설을 찾아서 중구 해현동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은행나무는 수령 500년 된 보호수로서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행운이 깃들게 하는 신선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운동은 남산의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서 양반가들이 밀집해 살았고 어진 선비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곳에서 무려 12명이나 되는 재상을 배출했다고 해서 현자의 마을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해현동을 회동 또는 상정성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현동이 상정성골로 불려지게 된 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구름을 잡아보고 싶구나. 상동은 받쳐놓은 지게에 등을 기대고 누워 푸른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8살 어린 나이에 양친을 모두 잃은 상동은 매부집에 맡겨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 이제 성년이 된 그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사나이로 태어나 나이 20이 되도록 매부집 머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진정 내 팔자란 말인가? 상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매부, 누나, 노잣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상동의 느닷없는 간청에 매부 성몽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놈, 갑자기 어딜 가려고? 한양에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한양엔 왜 간다는 게냐? 누나, 넓은 세상에 나가 내 운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상동의 말을 듣고 성몽정은 장롱에서 함을 꺼내 상동 앞에 내밀었다. 그 속엔 엽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아두었네. 500냥일세. 그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한 품삯으로 생각하고 받게나. 매부. 상동은 그동안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매부의 호의에 감격했다. 처남, 넓은 세상에 나가 마음껏 뜻을 펼쳐보게. 처남같이 심성이 어질고 도량이 넓은 사람은 분명 하늘이 도울 걸세. 동아, 어딜 가든 몸조심하고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누나와 매부의 은혜 잊지 않을게요. 큰절로 하직 인사를 올린 상동은 귀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꿈에도 그리던 한양을 향해 떠났다. 그 무렵 한양엔 돌림병이 돌아 많은 성중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민심조차 흉흉했던 시절이었다. 한양 삼계나루에 도착한 상동은 다리도 쉴 겸 허기진 배도 채울 겸 해서 주막으로 들어가 주모에게 국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보부상들의 대화가 들렸다. 아니 그 홍인가 뭔가 하는 점쟁이가 그토록 용하단 말인가? 암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번엔 인삼장사를 해보시게 이러더란 말일세. 그래서 황해도로 가서 인삼을 잔뜩 받아왔더니 한양에 난데없이 돌림병이 퍼졌지 뭔가. 아이고 저런 장사를 망쳤겠구만. 웬걸? 돌림병에 인삼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부르는 게 값이더라니까. 그럴 수가. 그 점쟁이가 한양에 돌림병이 퍼질 거라는 걸 미리 꿰뚫어보고 있었구만 그래. 그 양반 이름이 홍무시라고? 에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 홍계관일세.
상동은 국밥을 들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상동을 본 홍계관은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운명을 바꾸고 싶어 왔습니다. 아, 이놈아, 정해준 운명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냐? 그걸 알고 싶어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호호, 그놈 참. 홍계관은 뚫어질 듯 상동을 노려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걸 모두 걸고 나한테 운을 맡겨보겠느냐? 좋습니다. 상동은 보찜 속에 든 엽전 꾸러미를 홍계관 앞에 풀어놓았다. 500냥, 내 전재산입니다. 이놈아,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네 바지춤에 숨겨둔 30냥도 어서 내어놓거라. 홍계관의 호통을 듣고 상동은 단복을 했다. 그건 누나가 급할 때 쓰라며 따로 챙겨준 돈이었다. 상동이 30냥마저 내어놓자 홍계관이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다. 이 녀석을 끌고 가서 남산 절벽의 소나무에 매달아 놓거라. 그러자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상동을 끌고 나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린 상동은 목이 터져라 소리쳐봤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 소리뿐이었다. 한양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데라더니 돈 털리고 목숨까지 잃을 판이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를 악물고 죽으림을 다해 몸을 흔들어대자 발을 묶은 오랏줄이 툭 끊어지며 상동의 몸은 절벽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상동이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돌림병으로 죽은 시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까마귀들이 시신의 살을 쪼아대고 있었다.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다. 상동이 얼른 그곳을 벗어나려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기겁을 하며 돌아보니 관 속에서 나온 손이었다. 상동이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처녀가 누워 있었다. 물 좀. 목이 마른 듯 물을 찾는 처녀에게 상동은 떡갈나무 잎에 석간수를 받아 먹여주었다. 물을 달게 마시고 기운을 차린 처녀는 상동에게 자신을 북촌의 이효지 대감댁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상동이 처녀를 업고 이대감집에 들어서자 하인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초풍을 했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이대감 내외는 상동의 등에 업힌 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염병이 옮을까봐 장례도 치러주지 못한 채 딸의 시신을 내다버리고 가슴앓이를 하던 이대감 내외는 기적같이 딸이 살아 돌아오자 뛸 듯이 기뻐하며 은인 상동을 극진히 대접했다. 얼마 후 딸 여옥이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이대감은 딸을 불러놓고 상동에게 무슨 보답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 제가 그분 아내가 돼 평생 은혜를 갚아야죠. 딸의 말을 듣고 이대감은 기절할 듯 놀랐다. 상동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돈이나 넉넉히 주어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혼인이라니. 아무리 은인이라 해도 머슴살이 하던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일 수는 없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더냐? 호령대군이 내 증조부이신 걸 잊었느냐?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불황무식한 머슴꾼을 내 집에 사위를 맞으란 말이냐? 도련님도 목천 상시로서
어엿한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양반도 양반 나름이지. 아무튼 혼인은 안 되니 그리 알고 물러가 있거라.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이 저를 살리느라 수적과 사지를 주물렀는데 그런 몸으로 어찌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여옥의 말에 이대감 내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은 이대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정 혼인을 하려 한다면 허락은 하마. 그러나 앞으로 이 애비 볼 생각은 하지도 말거라. 이대감 내외의 외면 속에 상동과 여옥은 정한수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식이 끝나자 여옥은 상동에게 보아둔 집이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가자고 했다. 상동은 그저 여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옥이 지니고 있던 폐물을 팔아 마련한 세간을 짊어지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산골의 흉가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버려진 폐가였다. 서방님, 살림은 제가 맡을 것이니 서방님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악무식하단 말은 듣지 말고 살아야죠. 부인의 엄한 명에 따라 상동은 그날부터 사동에 나가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여옥은 자수를 놓아 팔거나 삭바니질을 해 살림을 꾸려갔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 왕 지부 집주. 바느질을 하는 부인의 곁에 누워서까지 천자문을 외던 상동이 잠이 들면 여옥은 그런 남편의 천진한 모습을 보며 피로도 잊은 채 미소를 띠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동이 서당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여옥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방 안에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간담을 서늘케 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철갑옷을 입은 쇠귀신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네 인연,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집에 살고 있느냐? 그러자 여옥은 얼굴빛 하나 변함없이 바느질에 열중할 뿐이었다. 인연이 간이 부었구나. 내년에 사지를 찍고 뼈마디 하나 남기지 않고 아작을 내어주마. 쇠귀신이 다가오자 여옥은 재빨리 화롯불에 묻어두었던 인두를 집어 쇠귀신의 발을 찢었다. 괴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쇠귀신은 여옥의 강단에 기가 질렸음인지 훌쩍 몸을 날리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쇠귀신의 갑옷자락에 실이 달린 바늘을 꽂아 넣었던 여옥은 다음 날 상동과 함께 실의 행방을 추적했다. 실은 마당 한켠에 있는 쓰지 않는 폐의 우물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상동이 물을 퍼내고 우물에 들어가 보니 그 속에 엽전이 가득 든 돈괴와 함께 해골이 나왔다. 오래된 엽전이 둔갑을 해 쇠귀신이 된 것이었다. 상동과 여옥은 양지 바른 곳에 해골을 소중히 묻어둔 다음 돈꾀에 든 엽전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정작 자신들은 검소하게 살았다. 상동은 27세에 급제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모든 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홍괴관의 은혜로 생각하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이 바로 옛날 상동이 살던 집터입니다. 상동은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상진정승의 아명, 어릴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이 일대를 상진정성이 사는 곳이라 해서 상정성골로 불렀다고 합니다. 상진은 황희정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명재상이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